무스탕입니다. 보통 무스탕은 가죽 전문점에서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세탁업소에서는 하기가 힘들지만 오늘 제가 그린에버 홈드라이 이 제품을 가지고 이 가죽 세탁하는 방법을 제가 섬세하게 상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배워보세요. 자, 먼저 이 가죽은 모든 염색을 할 때 다 물로서 염색을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박피 작업을 한다든지 그 염장처리라고 있죠. 소금을 가지고 섞지 않게 염장처리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다 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가죽이라 하는 것은 기름으로 세탁을 한다, 기름으로 염색한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도 이걸 흉내내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라고 오늘 제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비디오를 보시고 이 테이프를 보시고 가정에서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 무스탕을 세탁하신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세탁을 24년간 했습니다. 물론 가죽 모피 전문점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참고를 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보다시피 이 덩어리에 보면 오염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탁으로서 제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처리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전처리 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전처리 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물 한 1리터 정도 되겠습니다. 1리터에 자, 요 스푼으로 가지고 가득 한 스푼 지금 홈드라이를 물에 섞었습니다. 섞고 이렇게 반드시 좀 잘 저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가죽 종이다 보니까 솔이 조금 약간 부드러운 솔보다는 약간 솔이 강한 솔이 좋습니다. 이 솔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먼저 전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지르실 때는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살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깨끗해졌죠? 그러면 앞뒤를 찾아가면서 더러운 곳을 먼저 전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봐서 더러운 곳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주머니 쪽에 보면은 때가 많이 탔겠죠. 주머니 쪽에도 한번 문질러 주시고. 자, 가죽 모피 세탁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 가죽은 염색을 할 때 저온에서 염색을 합니다. 약 한 60도 정도에서 염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탁을 할 때 물 세탁에서 오랫동안 침전을 한다든지 물의 온도를 올린다든지 하게 되면 색상이 빠져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홈드라이 세제는 이 옷을 가죽이라 하는 건 첫째 그렇습니다. 때도 때지만은 세탁을 하고 나서 가죽 특유의 부드러운 맛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제 속에 유연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유연 성분이. 보통 일반 세제에는 들어있지 않는 유연제 성분이 들어있음으로써 그 유연제 성분이 옷에 남아있으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헹굼은 보통 우리가 이 가죽 세탁을 하는지 일반 세탁을 하면 3번, 또 심지어 4번까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다 이렇게 때는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정용 세탁기를 이용하겠습니다. 가정용 세탁기를 이용해서 자, 세탁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탁액은 지금 물이 약 한 30리터 정도 됩니다. 30리터. 그러면 요 스푼으로 2스푼. 자, 2스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 세제를 완전히 희석을 해주세요. 세제를 희석하지 않고 옷을 담그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물의 온도는 지금 철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수도에서 바로 나오는 물 온도입니다. 온도가 약 3도에서 4도. 저온이죠. 아주 저온이죠. 자, 고온에서 세탁을 하게 되면 이 가죽에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가죽 세탁은 저온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크 의류도 저온으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분 가까이 이렇게 희석액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보다시피 다른 건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홈드라이 한 제품으로 가지고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세제가 물속에서 완전히 희석이 되고 난 후에 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스탕을 물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지금 보면은 여기에 달린 이 틀은 폭스입니다. 여우틀이나 양틀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끝에 밍크가 달려있다. 그러면 이런 식 세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지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걸 보시고 따라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시면 이 CD를 한 번 내지 두 번 더 보시고 확실하게 습득을 하고 나서 세탁을 해보십시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세탁기는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세탁기가 없으면 큰 고무통 있죠. 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일반 때하고는 달리 이 무스탕이라든지 가죽 제품에 묻어있는 때들은 제거가 아주 쉽게 잘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물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 물이 보면은 보통 이 무스탕 종류들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확 빠집니다. 염료가. 근데 지금 보다시피 염료가 빠지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제의 양과 물의 온도입니다. 반드시 물은 저온 10도 이하. 그럼 여름철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돗물을 틀면 여름에는 약 20도 가까이 됩니다. 그럴 때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좀 내어서 물하고 섞어서 온도를 좀 저온으로 손을 넣었을 때 찹다는 느낌을 가져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5분 정도 담궈 놓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담금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볍게 소프트하게 한번 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탁기로.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염료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 무스탕에 있던 때들이 다 빠져서 시커멓게 물이 나오죠. 자,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깨끗한 물로 헹구지 마시고 약탈을 하고 내줘요. 약하게 탈수를 하는 이유는 이 무스탕이 너무 두꺼우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부족물을 1차 한번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탁에서 이 탈수를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물만 짠다 생각하지만 물을 짜기도 하지만 옷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탈수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자, 약하게 짧게 한 30초 정도.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헹굼을 해야 됩니다. 무스탕 세탁은 헹굼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을 하는데, 자, 헹굼에서 중요한 것은 무스탕이 부드러워지면서 색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 아직까지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린앱에서 광유연제가 곧 출시될 겁니다. 지금 요 제품은 우리 전문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비스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용으로서는
유연제로 출시가 될 겁니다. 이 제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고농축이므로 많은 양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세탁기 속에 물이 한 20리터 들어있습니다. 20리터 같으면은 약 30cc 정도. 자, 요 한 뚜껑이 약 한 30cc 될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넣어주게 됩니다. 이 광유연제는 무슨 효과를 내느냐 하면은 옷이 부드럽게 되면서 죽은 색상이 살아납니다. 자, 여기다 넣겠습니다. 항상 세제나 유연제를 넣고 나서는 꼭 세탁기를 공회전을 시켜주세요. 보통 우리 가정에서 세제를 넣고 나서 바로 옷을 넣는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뭉친 세제가 옷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별거 아니지만 이 하나를 잘못해서 여러가지 옷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탈수된 옷을 꺼내겠습니다. 요거도 마찬가지 세탁기를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분 옷이 충분히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 마무리는 시간을 오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1분에서 2분 헹굼도. 자, 그리고 한 번을 헹갔지만은 여기서 나온 물의 색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물의 색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물이 안 나오죠? 보다시피 이 홈드라이가 좋은 이유가 헹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상당히 쉽죠? 모든 분들이 다 따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작업을 하시려면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탈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탈수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탈수되지만 마지막 탈수입니다. 이 탈수에서는 수분이 완전히 옷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최고 강탈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은 약 3분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탈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탈수를 하고 나서 이 무스탕 제품들은 뒤처리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 옷 같으면 툭툭 털어서 건조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무스탕 종류들은 탈수를 하고 나서 옷을 가지런히 일단 놓습니다. 자, 탈수 과정에서 옷이 형태가 좀 흐트러졌습니다. 이 형태를 손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누인 상태로. 자, 하나 더 포인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탈수를 하는 과정에서 옷이 형태가 좀 흐트러졌습니다. 이 형태를 잡는 것은 유리컵 있죠? 유리컵을 거꾸로 들고 잡고 당겨 보세요. 이렇게 옷이 아주 깨끗하게 펴집니다. 무스탕이. 자, 한번 보세요. 했는 곳과 하지 않는 곳 어떻습니까? 차이가 상당히 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리컵을 엎어서 한 번씩 이렇게 무드질을 해주세요. 자, 이쪽과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이쪽은 무드질을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달려있는 모피는 신경을 크게 가셔도 됩니다. 이 모피는 마르고 나서 자연스럽게 손으로 틀어주면 지금도 보시다시피 다 틀리고 있죠. 그런데 이 모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거는 여우입니다. 여우 틀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밍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식 세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무드질을 합니다. 무드질을 했는데 가정에서는 이걸 건조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꼬리 큰 거 하나 주세요. 자, 무드질이 끝나고 나면은 넓은 옷걸이로 가지고 옷을 일단 거세요. 가능하면은 옷걸이를 넓은 걸로 하세요. 그리고 단추를 잠가주시고 세탁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일반 의류는 이 과정까지 하면은 세탁이 다 끝나고 마무리가 끝난 겁니다. 물론 뒤에 다림질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무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조한 후에 뒷마무리 처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요런 좀 쇠솔이 있습니다. 쇠솔. 요런 쇠솔로 가지고 마르고 나서 걸러줘야 됩니다. 왜? 기모가 살아나야 되겠죠. 이 무스탕 자체에 기모가 살아나야 되니까 이 솔로 가지고 한 번씩 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조할 때는 응달해서 말려주십시오. 그리고 말리고 나면은 한 반 건조쯤 되면은 옷이 딱딱해집니다. 전체가 부드럽지 않고. 그럴 때는 다 말리고 나서는 서로 잡고 서로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가죽이 부드러워집니다. 가죽은 이렇게. 지금은 물이 묻은 상태니까 부드럽지만 마르고 나면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옷이 약간의 경화 현상이 옵니다. 그거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손으로 문질러 주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무스탕 세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고 이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걸 하나 더 서비스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천연 모피가 아닌 인조 무스탕 있죠. 그 인조 무스탕은 이렇게 조심스럽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조 무스탕은 홈드라이를 이용해서 전처리 과정은 똑같습니다. 전처리를 하고 나서 세탁기에 넣어서 일반 세탁처럼 돌리면 됩니다. 돌려주고 헹굼 한번 하고 건조를 하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궁금해하던 모피 세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죠? 앞으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세탁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